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은 여전히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들도 엇갈리고 있고 특히나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도 4만 달러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여러모로 우려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48,000달러 전후에서 횡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적인 하락세를 전망했습니다. 주식 시장의 조정이 이어지면 암호화폐 시장도 내년 1월까지 횡보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42,000달러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4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존버해야 한다. 이렇게 나름의 생각을 펼쳤습니다. 중장기적인 긍정 전망의 이유도 밝혔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의 중장기적인 시장 호재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하나둘 비트코인을 정식 투자로 하는 기업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보험사가 100만 달러 규모의 BTC를 매수해서 대차 대조표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져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보험 신청 3초 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가 시작됐다라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리 우가 밝힌 내용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뚜렷한 저점 매입 움직임을 보인 것은 코로나 발생에 따른 폭락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줄어서 랠리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앞서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의미 있는 분석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수선한 가운데 코인마켓캡에서 버그 사건이 발생해서 한바탕 난리 아닌 난리, 행복한 난리가 잠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난데없이 버그가 발생하면서 비트코인이 개당 7,890억 달러, 이더리움은 91억 8천만 달러로 1시간 정도 표시가 됐던 겁니다. 버그 사건이긴 한데 언젠가 진짜 이런 날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오류가 있었던 1시간 동안 정말 행복했다 이런 댓글들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꼭 태풍 전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연준 FOMC 회의 직후에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놀란 마음에 추가 후퇴 뒤에 한동안 조정 지속,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안도 랠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미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이슈들 속에 담긴 정보들, 그나마 접근 가능한 이런 정보들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48,000달러 전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푹 빠지려는 모습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팍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아니어서 이래저래 시장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놓고 불확실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상승한 28을 나타내면서 극단적인 공포 상태로 완화됐습니다. 아주 조금 투심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공포 심리가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오르긴 했지만 아직 41%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그만큼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아주 간결하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46,000달러 단기 지지를 받으면서 5만 달러 저항에 직면해 있다. 그러니까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서 단기적으로 횡보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과매도 신호가 확인된 뒤에 46,000달러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단기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라는 의미지만 상승 여력은 5만 달러로 제한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횡보를 할 때는 결정적인 돌파나 붕괴가 실현될 때까지 거래량은 감소한다. 현재로서는 4시간 차트에서 100일선이 하향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중기 상승 추세가 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저항이 있는 만큼 매도 세력이 계속해서 통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MB 크립토의 경우에는 좀 더 기술적인 분석을 근거로 12월에 남은 기간이 어떻게 될지 전망했습니다. 제목 자체가
거시적 강세 구조와 12월 남은 기간에 대한 의미, 이렇게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데 AMB 크립토는 12월 4일 가격 조정 이후에 시장은 극단적인 공포 상황을 맞이했지만 고래 투자자들은 계속 저가 매수를 했다. 하지만 하락의 여파로 호들러 구매 추세는 누그러졌고 비트코인은 20% 정도 하락했다. 호들러들로 향하는 비트코인의 순흐름은 여전히 강세 영역에 있고 이제 축적이 완화됐지만 더 깊은 약세를 보여줄 만한 매도세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꽤 기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보유자는 여전히 최대 축적 영역에 머물러 있다. 약세장에서 장기 보유자가 매도하는 것과 반대 상황이다. 윌리 우가 강조한 것처럼 45,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도 구조적으로 약세장으로 볼 여지가 없다. 특히 테크 데브가 지적한 것처럼 2020년 첫 랠리 구간과 지금 볼 수 있는 주간 차트의 프랙탈 유사성은 섬뜩할 정도로 비슷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랠리 직전의 상황, 랠리 직전의 조정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다시 강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52,000달러에서 53,000달러를 돌파해야 한다. 이 장기 저항은 강세 추세선이면서 21주 이동평균선, 또 4시간 차트와 일간 차트의 이동평균이 일치하는 구간이다. 따라서 이 중요 수준 이상으로 위치를 확립하는 것이 앞으로 추진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리 우의 경우에는 1BTC 이하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매집을 시작했다라면서 랠리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의 뚜렷한 저점 매집 움직임을 보인 것은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다. 장기 보유자들의 매집 물량이 정점에 달하면 이들은 보유량 가운데 일부를 신규 단기 투자자에게 떠넘기면서 강세 랠리에 불이 붙게 된다. 최근 장기 투자자들의 매집 물량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개미 투자자들, 이 단기 개미들에게 떠넘기는 물량이 나올 거고 이를 계기로 강세 랠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지난 한 달 동안 30% 정도 하락했지만 추가로 42,000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4만 달러까지는 존버해야 한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하락했지만 중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당신이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건강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의 아웃룩, 전망, 확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단연 기관 자금의 유입입니다. 각국의 규제 이슈가 좀 더 명확해지면 그동안 눈치를 보던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이 2022년에는 이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인데 이럴 경우에 당연히 전례 없는 시장의 활황, 확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 무바다라가 현재 간접 투자에 이어서 직접 투자 의지까지 밝히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보험사 레모네이드가 1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래서 더 관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레모네이드가 대차 대조표에 1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차 대조표에 추가를 했다라는 것은 회사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회사의 경우에는 보험 중개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서 보험금 지급 신청 3초 만에 지급하는 이 하이테크 기반의 보험사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투자사 스트래티직 웰스 파트너의 CEO 마크 태퍼의 경우에는 순자산의 10%를 암호화폐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CNBC와 인터뷰에서 나는 암호화폐의 열렬한 신봉자이자 현실주의자다. 순자산의 10%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이 있고 당장 매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암호화폐 강세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확대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건 더 이상 촉매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상승세는 둔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인 코인마켓캡에서 때 아닌 버그가 발생해서 비트코인이 개당 7,890억 달러로 표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킹인지 단순 내부 버그인지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엄청난 숫자가 잠시 동안 혼란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12월 15일 오전에 1시간 정도 비트코인이 개당 7,890억 달러, 이더리움은 91억 8천만 달러로 표시가 됐습니다. 시바이누의 경우에는 7,000달러 정도로 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코인베이스 이용자들의 잔고에도 잘못 표시가 돼서 한동안 혼란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게 단순히 웃고 넘길 이슈는 또 아닐 수 있는 게 일부 디파이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가격 데이터 소스로 이 코인마켓캡의 API를 사용합니다. 오류 당시 잘못된 가격으로 암호화폐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건데 아직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코인마켓캡 측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원인 파악에 나섰고 더 많은 정보가 확인되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공지하겠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댓글들이 재미있는데 한 유저는 1시간 전 버그 당시에 참 행복했다 이렇게 말했고 이에 대해서 코인마켓캡은 3,075달러로 표시된 시바이누 가격 이미지를 공유해서 웃음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시바이누의 요즘 상황을 보면 민코인이든 유틸리티 코인이든 결국 코인의 미래는 커뮤니티의 힘에 의해 또 홀더들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참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기능성이 없었던 밈코인 시바이누가 페이먼트 토큰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스페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투미에 상장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거래소는 2014년 설립된 스페인 최대 규모 거래소로 해마다 1200%씩 성장하는 메이저 거래소입니다. 원조 밈코인 도치코인을 상장한 지 7개월 만에 도치킬러라는 수식어를 가진 시바이누를 상장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모로 시바이누는 최고의 한 해를 맞이하고 또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조 밈코인 도치코인은 자칭 도치파더 일론 머스크가 작심하고 띄우더니 진짜 시세가 작심하고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타임지 올해 인물 선정 인터뷰에서도 도치코인 띄우기에 여념이 없더니 테슬라가 도치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일부 상품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직접 밝히면서 도치코인의 활용성 증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의중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반응은 참 뜨거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야밤에 도치코인은 30% 수준의 폭등을 기록하면서 일론 머스크 아직 안 죽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단숨에 다시 시총 랭킹 10위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밈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탈중앙화 커뮤니티의 힘이라는 게 참 정말 매우 많이 무척 대단하다라는 것을 여러모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강렬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지금이라도 저가 매수를 해야 할지 여러 고민들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 잘 참고하셔서 각자의 투자 스탠스에 맞게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